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북대학교 사학과의 윤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학교가 이름이 참 좋습니다. 좋은 단어만 그냥 뽑아다가 독립, 민주, 시민, 학교, 독립, 민주, 시민, 학교. 너무 좋은 단어만 뽑다 보니까 좀 무겁다는 생각도 드네요. 독립도 해야 되고 민주적이기도 해야 되고 시민이기도 해야 하고 그런 것을 배우는 곳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독립에 관해서 제가 이제 그 전공이 독립운동사가 전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 근현대사 독립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반갑고요. 올해가 이제 60만 세 운동 100주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독립운동사를 전공하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몰랐었는데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먹고 사는데 참 많은 도움을 주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100주년입니다. 제가 3.1운동 100주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봉오동 청산의전투 100주년 뭐 쭉 해서 뭐 작년에 조선공산당 100주년, 올해 60만 세 운동 100주년, 내년 되면 또 신간의 100주년 뭐 이렇게 쭉 해서 제가 2045년까지는 100주년으로 먹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올해가 2026년, 1926년에 일어났던 우리가 이제 60만 세 운동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건이 이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0만 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라고 하는 것은 2강, 3강, 4강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 60만 세 운동의 주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잘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올해 60만 세 운동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4번이 열렸습니다.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번에 이제 발표자로 참가를 했었고요. 뭐 저희가 그 연구자의 풀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중에 3번을 발표, 토론 이런 걸로 해가지고 3번을 참석한 사람들도 있고, 저처럼 좀 무능한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났는데 대부분 2번씩은 이렇게 겹치기 출연을 했습니다. 뭐 최고 많이 한 사람이 3번까지 했었고요. 근데 하나의 그 100주년이면은 100주년을 크게 기려야 할 텐데 60만 세 운동 100주년 크게 기려야 할 텐데 뭐 그것을 왜 따로따로 하느냐, 한번 크게 해서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이제 문제의식들을 그 각각의 그 학술대회를 주최한 사람들마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4번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60만 세 운동을 어떻게 기억해 왔는가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만 세 운동이 무엇인가? 그리고 60만 세 운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이고, 그리고 60만 세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 각기 다르다는 것이죠.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이 한 번 큰 행사로 한 번으로 열리지 못하고 4번이나 열리게 되는 그런 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60만 세 운동을 어떻게 기억해 왔는가? 그런데 뭐 정확하게는 100년 동안 어떻게 기억해 왔는 건 아니고 26년에 일어나고 그다음에 45년 해방될 때까지는 60만 세 운동을 뭐 기리거나 기억하거나 이럴 수가 없었으니까 194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60만 세 운동을 어떻게 기억을 해왔고 그것이 지금 현재 어디에 이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은 이제 순서는 이렇습니다. 머릿말 그 시기순으로 해방 공간, 그리고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그리고 1960년 60년대, 그다음에 1970년대 80년대 시대 순으로 60만 세 운동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쭉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연구사정인데요. 60만 세 운동의 연구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방공간에서 이제 1948년에 남쪽의 대한민국 정부,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좌우익 대립이 굉장히 심했었죠. 그런 속에서 어쨌든 이 조선공산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강조가 되었습니다. 네. 1960년대, 50년대에서 60년대 그리고 70년대까지도 이 60만 세 운동을 학생운동이다라고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뒤에는 이제 아이러니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아이러니에도 김주엽 김창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하면서 60만 세 운동에서 이 사회주의 세력의 역할이 복원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이후에는 이 여전히 학생 운동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그런 속에서 사회주의 세력의 역할과 지도를 강조하는 연구가 점차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도교,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 학생 등 제세력이 연대에 중점을 두는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전쟁 이후에 1970년대까지 학생운동, 60만 세 운동을 학생으로 바라봤다라고 하는 기존의 연구들, 그 시각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이 60만 세 운동을 학생운동으로 자리매김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이제 3.1만 세 운동의 의의를 격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3.1만 세 운동을 학생운동으로 규정을 짓는 것은 60만 세 운동을 의미를 내려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규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주로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투영되는 이제 그 역사서, 예를 들면 국사편찬위원회나 국가보훈부나 이런 데서 출판하는 독립운동사 또는 한국사를 살펴보면서 이런 학생운동으로 바라보는 60만 세 운동을 학생운동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투영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추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60만 세 운동이 진정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그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이후 3년간 이 해방 공간에서 60만 세 운동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고 그 이듬해 1946년에 6월 10일에 오니까 60만 세 운동 기념식이 1주년 전 20주년이 되는 거죠. 20주년에 대해서 20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기념식이 뭐 그 이전 3.1운동 기념식도 마찬가지였지만 60만 세 운동 역시 좌우익이 분리해서 그 기념대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좌익에서는 민족주의 우리가 민전이라고 부르는데 민족주의 민족전선, 즉 좌익 단체들의 연합체였던 민족주의 민족전선의 주체를 해서 기념행사를 거행을 합니다. 그때 이 대회 60만 세 운동 그 대회 20주년 대회의 제목이 바로 60운동 20주년 기념식 미소공동위원회 속계 촉진 시민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45년 말 그리고 46년 초에 걸쳐서 이제 시작된 신탁 통치를 둘러싼 좌우익의 대립이 강해지면서 이 시기는 이제 반탁 운동과 그리고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지지라고 하는 그 두 갈래로 나누어서 굉장히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대립이라고 했던 시기여서 바로 그 대립,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60운동 20주년 기념식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통해서 미소공동위원회, 즉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에 나왔었던 미소공동회의 개최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좌익 쪽에서 60만 세 운동을 계기로 해서 선전을 하는 장소가 되었죠. 그에 비해서 우익에서는 60만 세 운동 기념대회를 하지 않습니다. 참석하지 않고 대신 대한독립촉성 국민전국대표대회라고 하는 것을 개최를 합니다. 이 대표대회의 의장은 이승만이고
그래서 주로 이제 우익 단체들이 모여서 반탁이라고 하는 신탁 통치 반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모였던 그 우익들의 그룹, 독촉이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당시 이제 독립촉성에서 독촉이라고 부르는 이런 연합체의 대표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익은 굳이 60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 우익인 그 사람들이 이제 60만 세 운동이 일어난 지 불과 20년 지난 생입니다. 그래서 60만 세 운동을 했었던 사람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60만 세 운동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걸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익 세력이 60만 세 운동이 어떻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 사회 전체적으로 60만 세 운동은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당대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만 세 운동을 기념을 하고 키워주는 건 우익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뭉개는 이런 인식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이 최남선, 당시 최남선이 최남선은 뭐 기미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뭐 일제강점기 조선의 3대 천재 중에 하나로서 불리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 30년대 이후에 친일이라고 하는 혐의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람인데도 이제 어떤 조선 독립운동사라고 하는 책을 물론 이제 그런 자기가 일제 시대에 했었던 그런 과오 이런 것을 뭐 반성 또는 뭐 숨기려고 하는 의미에서 이 조선 독립운동사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 뭐 조선 독립운동사라고는 하지만 이게 3.1운동까지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3.1운동까지만 서술이 되어 있는데 그 뒤에 그 책 뒤편에 연표를 쓰는데 연표에서 이제 60만 세 운동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서술하느냐? 6월 10일 인산을 거행할 새 순종의 장례 이제 인산 6월 10일 인산을 거행할 새 처처에서 학생 만세 사건이 나다. 그리고 제2차 공산당 사건이 나다. 라고 해서 이 60만 세 운동과 공산당 검거 사건이 하나임을 뭐 전혀 이 공산당과 관계도 없고 공산당을 오히려 미워하고 이런 싫어하는 사람인 최남선마저도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해방 공간에서 60만 세 사건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 뭐 신문이라든가 뭐 잡지 이런 데서 이렇게 통해서 볼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1946년에 나온 집필해서 출판은 48년에 됩니다만 46년부터 집필을 하기 시작했던 사회과학 대사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저명한 뭐 운동가 그다음에 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대거 모여서 37명이 모여서 집필을 해서 사회과학 그 사전입니다. 사전에 쭉 했는데 뭐 그 대부분이 사회주의자입니다. 그 사회과학 대사전을 집필한 사람이 대부분 사회주의자이고 뭐 유명한 백남훈 나중에 김일성 대학 총장을 했던 백남훈이라든지 뭐 그 이 고경은 옥낙준 최익한 이런 사람들은 일제 시대에 이제 쩌렁쩌렁한 사회주의자로서 유명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회과학 대사전의 60운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60만 세 운동이 아니라 60운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60운동 소사라고 하는 쓴 역사학자 전석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이 집필자 37명 중에 한 명입니다. 아마 이 60운동 소사를 쓴 전석담이 이 60운동 사전에서 60운동 항목을 집필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민족해방운동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게 된 첫머리 60운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노동계급의 전이인 공산당의 통일적인 지도와 조직적인 활동에 의해 강경한 투쟁력을 발휘한 운동이다라고 그 사회과학 대사전에서 정리를 합니다. 즉 그 인식은 이 조선공산당
중심이 되어서 일으킨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시대를 해방 공간에 살았던 사람들의 가졌던 일반적인 인식이라는 겁니다. 뭐 사회과학 대사전에 이제 그 집필자 대부분이 사회주의자이지만 꼭 전부 다 사회주의자는 아닙니다. 이 안에도 민족주의자들도 많이 가담을 했고 많이 같이 집회를 참여했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문일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중경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뭐 이후에 한국 독립운동사 같은 책도 쓰고 그리고 무슨 광복회 회장도 하고 이러셨던 분인데 이런 분도 집필자로 참가를 합니다. 집필자로 이런 민족주의자들 집필자로 참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60운동 학문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이 사전이 대체적으로 사회주의 계열의 인식이 담긴 사전이지만 이게 이제 이 내용이 당대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과학 대사전 속에는 이렇게 쓰여 있지만 60만 세 운동을 조선공산당이 계획하고 지도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조선공산당이 그냥 시위를 한 게 아니고 조선공산당이 60만 세 운동, 60운동을 했던 것은 조선공산당이 하고자 하는 민족통일전선 운동이다. 당대의 민족통일전선 운동을 하기 위해서 60만 세 운동을 60운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항목 안에는 60운동에서 빠졌던 우리가 이제 3.1운동에서는 김희독립선언서 5등은 자유와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의 자주민주선언 이게 이제 가장 그거 하나로서 계속 되지만 60운동 때는 몇 개의 경문이 이렇게 반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격고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행이 발간이 되고요. 그 반포가 되고 그리고 상해에 있었던 불꽃이라고 하는 조선공산당 기관지인 불꽃 화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화니까 불꽃이죠. 에서 나온 상해 복하고 곡하는 민주경의 격함 창덕궁 주인의 서거에 제하여라고 하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이 격고문 그리고 상해 복하고 곡하는 민중의 격함 이것은 이 경문은 60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본의 일제에게 전부 압수가 됩니다. 압수가 되어서 그 전까지 이 사회과학 대사전이 없었다고 하면 압수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일제 경찰이 거기에다가 이제 그 문서 같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일본어로 번역을 해갖고 쓰죠. 자기들 내부 문서니까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이후에 이제 이 사회과학 대사전에서 원문을 그대로 실음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게 구체적으로 읽으려고 하니까 한자도 많고, 한자도 많고 뭐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왕 최후의 왕, 이조 최후의 왕, 조선시대 왕은 저 이성계 빼면 이성계, 이방원, 뭐 1대 2대 빼면 다 외자입니다. 이름이. 왜냐하면 그게 이유가 뭐냐면 왕이 쓴 한자는 쓸 수가 없어요. 왕의 이름을 휘라고 하고 그래서 왕이 쓴 한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피휘라고 하는데요. 휘를 피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 자로 써놓으면 이름을 해놓으면 이렇게 피해야 될 이름이 너무 많은 것은 한자가 너무 많아서 한자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도 이척입니다. 이척. 그래서 이척이 서거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회의를 열고 60운동 투쟁지도 특별위원회, 60운동 투쟁지도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그 지도자를 권오설로 결정했다. 그래서 조선공산당은 공청원, 공산청년원 회원들과 학생들을 동원하여 8일 저녁부터 만여 매의 전단을 인쇄하고 태극기 60여 개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6월 10일 오전 10시 상행이 창덕궁을 떠나자마자 파조교에서 전단을 뿌리며 이를 군으로 하여 조선 독립만세를 부르짖으며 시위는 벌어진 것이다. 쭉 일관적으로 조선공산당이 지도를 하고 조선공산당이
투쟁지도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학생과 청년들을 동원해서 시위운동을 벌였다라고 그렇게 그러면서 그 안에는 당시 조선의 혁명적 임무는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해서 전국적인 통일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60운동이 그냥 조선공산당 단독의 운동이 아니고 조선공산당이 민족통일전선, 즉 일본에 저항해서 반일을 기치로 싸우는 사람들은 하나의 전선, 하나의 그 전부 모여서 통일전선을 결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운동이 60운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민족통일전선을 강조하면서도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민족통일 조선공산당이 주도를 해서 반일을 기치로 들고 싸우는 모든 단체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싸우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누군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게 누군지에 대한 민족통일전선을 해야 한다. 민족통일전선. 그러면 민족통일전선을 통일을 하려면 누구와 통일을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연구로서 저렇게 발표된 것은 그 대상은 명백하게 천도교입니다. 천도교인데 천도교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습니다. 이 사회국 대사전에서는. 그 당시에 사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이 어떤 건가를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민족통일전선이라고 하면서도 천도교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 어쨌든 조선공산당이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60운동 투쟁지도특별위원회를 조직했고 그리고 지도자가 권은설이며 이런 것이 다 사실로 그 내용이 사실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역사를 하는 사람인데 사회과학 대사전에서 이렇게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사회과학 대사전은 이 사람들이 옛날에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아니까 이 쓴 것이 다 맞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사료 비판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사실에 부합한가 아닌 것을 다른 사료를 가지고 검증을 해야 합니다. 검증을 하는데 여기에 나온 내용이 이제 그 당시에 나온 조선 사상범 검거 실화집이라고 하는 즉 일제시대의 사상경찰 특고라고 하는 특별고등경찰이라고 해서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종로경찰서의 미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저 연령대를 이렇게 딱 보니까 옛날에 드라마 야인시대라고 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르지만 야인시대라고 있었습니다. 김두한이가 이렇게 막 종로에서 이거 하고 다닐 때 그 종로경찰서의 경부의 미화와 굉장히 대립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말입니다. 미화가 그런 저 동네에 이 조폭 나부레기들 이렇게 건드리고 이런 지위에 있는 경찰이 아닙니다. 특별고등경찰. 그래서 사상범들 저기서 사상범들은 누구겠습니까? 독립운동가를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그 특고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이 미화입니다. 미화가 그런 동네 조폭들하고 상대하고 이러는 그 경찰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그 특고 중에 넘버 2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요시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시노. 종로경찰서에서 미화 밑에 있다가 나중에 서대문 경찰서에 가서 서대문 경찰서에서 이 미화가 이 60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조선공산당이 60운동을 계획하고 천도교와 함께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추적을 해서 미화가 그 사전에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던 60운동이 일어나지 못했던 이유가 이 요시노 때문인데 이 요시노가 제2차 조선공산당 사건과 그 검거의 전모라고 하는 내용으로 수기를 씁니다. 수기를. 검거 실화집. 그것이 이제 나중에 번역돼서 나왔는데 이 요시노가 쓴 내용과 일제 경찰이 쓴 내용과 사회과학 대사전에서 나오는 내용이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이 대체적으로 맞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에서 보면 학생 시위는 언급을 하거든요. 6월 10일 학생. 그런데 학생보다는 어떻게 군중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공청원, 공상청년회라고 하는 조선공산당 밑에 있는 공산청년회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 공청원들과 학생을 다시 동원해서 전단 작성과 시위를 진행했다. 그래서 이 시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공산청년 회원이냐, 아니면 공청론은 따로 있고 학생은 따로 있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아직까지 다 명확하게, 물론 3강 때쯤 이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만 아직까지는 그게 정확하게 어떤 관계인가라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연구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에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라고 하는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2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고 다치고 남북은 분단이 공고화되면서 남쪽에는 이승만 독재 체제가, 북쪽에서는 김일성 독재 체제가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분단 체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분단 체제 하에서 남과 북이 60만 세 운동을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됐느냐, 북쪽에서 이제 60만 세가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도 이제 봐야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은 제가 하지 않고 우리 남쪽에서만 어떻게 했는가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익에서도 그 1950년 이전에 해방 공간에서 우익은 60운동을 학생운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아까 그래서 1946년 해방이 되고 이듬해 그 60만 세 운동 2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데, 그래서 우익은 그 기념식을 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민족주의 민족전선에서 했던 기념식을 신문에서 보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우익신문인 동아일보에서 어떻게 그것을 보도하느냐, 바로 학생 중심의 독립운동 앞에 이렇게 딱 붙입니다. 학생 중심의 독립운동이 60만 세 기념식이 열렸다. 그래서 60만 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 중심의 독립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 그 우익에서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950년 한국 전쟁 이후에 50년대, 60년대로 이어지면서 반공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뭐 어쨌든 50년대, 60년대 조선공산당이 뭘 했다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쓸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 조선공산당이 했었던 역할은 싹 뺀 채 6월 10일 당일날 일어났던 서울 곳곳에서 일어났던 학생들의 시위, 이것이 60만 세 운동이다. 60만 세 운동이다. 이렇게 하는 인식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서 뭐 한국 독립운동사, 뭐 애국동지원회 한국 독립운동사,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앞에서 얘기했던 사회과학 대사전에 집필자로 참여했었던 중경에서 독립운동을 했었던 문일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애국동지원회라고 해서 했지만 문일민이 쓴 책에도 혹시 60만 세 운동은 학생운동, 거기에서 뭐 조선공산당이라든가 고려공청이라든가 하는 것은 전혀 언급조차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 60만 세 운동은 학생운동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1980년대까지 지금까지도 사실은 다양한 변주를 가지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역사라고 하는 건 그냥 뭐 무엇이 있었다라고 쓸 수는 없습니다. 예? 역사라고 하는 것이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갖는 이유이기도 하고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한데요. 요즘 저는 공부를 하면서 이 한계라는 것에 굉장히 조금 많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만, 뭐요? 사료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그 내가 주장을 얘기했을 때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료를 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 독립운동사, 뭐 이성근이 쓴 한국 독립운동사라든지 애국동지원에 쓴 한국 독립운동사라고 하는 책들도 학생 중심의 독립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근거를 들어서 얘기해야 합니다. 역사 사료를 가지고. 그래서 그 사료가 뭐냐? 사료가 바로 아까 말했던 고등경찰 요사라고 하는
고등경찰 아까 말했죠. 그 고등경찰은 사상범들을 잡는 그런 경찰서인데 자기들이 이제 쭉 했던 것을 요약해서 역사책으로 그 자료집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1926년, 67년 이때 나온 건데 이 20년 후에 이 독립운동사를 쓰면서 그들이 학생운동이다라고 하는 근거로 쓴 독립운동 고등경찰 요사를 가져다가 씁니다. 고등경찰 요사는 근데 그렇게 쓰이지 않아요. 고등경찰 요사는 조선공산당 중심으로 운동을 계획했고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료에는. 그런데 그 사료에 있는 조선공산당 관련 서술을 책에는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없어서 그냥 그 고등경찰 요사에 대한 조선공산당 부분을 쫙 빼버리고 학생운동만 딱 쓴 겁니다. 그래서 역사책으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큰 역사책인 거죠. 있는 사료를 무시하고 자기가 볼 것만 이렇게 딱 뽑아서 했다는 거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이것이 50년대, 60년대 쭉 이어지는 이런 학생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1960년대 이렇게 들어오면서 전향적인 연구가 출현을 합니다. 그 60년대 그 여전히 그 이승만 정권, 이승만이 4.19로 물러나고 그 이후에 이제 박정희 같은 경우에서 박정희 그 독재 정권이 있는데 그 여전히 그 국시가 반공이지 않습니까? 반공이라는 것 속에서 조지훈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민족운동사라고 하는 책을 서술하면서 여기에 처음으로 이 운동은 두 갈래로 추진되었으니 그 하나는 권오설 등이 당시 안동의 잠복중인 김태현, 김다냐와 연락하여 획책하다가 사전에 검거됨으로써 제2차 공산당 검거에 단서가 된 사건이요. 다른 하나는 이선호, 이병입 등이 학생을 조직하여 행동에 옮긴 사건이다. 이게 어디 쓰여 있는 거냐? 이게 고등경찰 요사에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고등경찰 요사에 쓰여 있는 내용인데 앞에 학생운동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앞에 부분을 싹 빼버리고 뒤에 부분만 딱 한 건데 조지훈은 이걸 갖다가 앞에 부분 뒤에 부분 다 해서 그래서 했다라고 이 조선공산당이 중심이 돼서 했고 학생운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조지훈이 아니었으면 감히 저런 1964년에 저런 내용을 쓸 수 있었을까? 조지훈이었기 때문에 감히 저런 내용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조지훈 선생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랬으니까 조지훈이었기 때문에 저런 내용을 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이제 조지훈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명망과 뭐 고대 교수로서의 무슨 또 청록파 시인으로서의 문학가로 문학에서의 그 업적 뭐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훈이 저렇게 서술했던 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고 어쨌든 전향적인 연구가 출현을 합니다. 이 요즘 연구를 보면 그래서 만세운동을 60만세 계획 그리고 나 60 학생 만세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서술합니다. 즉 계획 단계는 조선공산당이 중심이 돼서 계획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아까 요신호 서대문 경찰서의 요신호에 의해서 다 검거가 됨으로 인해서 그 계획은 실패를 하고 6월 10일 날 당일 날은 60만세 운동이 학생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뒤에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60만세 운동에 대한 평가를 하기를 60만세 사건은 그 주도자가 공산주의자 중심이었다는 것과 그 때문에 전민족적 연합 권리의 조직적 동원이 성숙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일부 학생과 좌익 조직이 동원된 데 그쳤던 것이 그 규모에서 3.1운동을 따르지 못한 주요 요인이었다. 여전히 조선공산당이 중심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조선공산당이 중심이 돼서 했기 때문에 조선공산당이 잘했어! 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1964년에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그냥 바로 아무리 조지훈이라도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건데 어쨌든 저렇게까지라도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 1960년대 초반의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지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연구에서 이렇게 했다고 조선공산당이 계획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그거 싹 빼버리고 학생운동이었다 학생운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이제 더 이상 힘들어지게 됩니다. 힘들어지게 돼서 뭐 그전에 이제 만세 인식 보면은 똑같이 했던 얘기인데요. 60만세 운동을 고려공산 청년의 계획, 학생들의 만세 시위로 구분을 하고 계획 단계에서 천도교와의 관련성, 사회과학 대사전에는 없었던 천도교와의 관련성을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병립이라고 하는 당시 천도교인이었던 이병립은 천도교인이면서 동시에 고려공산 청년의 회원이었었는데 이병립을 제외하고는 양자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조선공산당 따로 천도교 따로 뭐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0만세 운동이 학생운동이라는 통설에 대한 반격이고 이것은 그냥 고등경찰 요사를 읽어보면 당연히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 시대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공청 뭐 조선사회 뭐 이렇게 그 연관성을 밝혀내지는 못했던 거죠. 겉으로 표면으로 드러나는 조선공산당이 주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만 봤었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되니까 60만세 운동이 사회주의 계열의 60만세 운동을 계획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더 이상 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이후에는 그렇다고 그러니 조선공산당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하는 60만세 운동에 학생들이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하지는 않고 그래서 그걸 두 개를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했던 사회주의 계열의 만세운동 그래서 6월 7일 날 대규모 검거를 당하면서 그것은 실패했고 그래서 이건 60만세 계획은 실패를 했고 사회주의 계열에서 했던 6월 10일 날 학생들이 한 만세운동은 성공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두 개로 분리를 합니다. 이런 인식을 가져오게 된 그 최종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바로 1969년에 이현이라고 하는 뭐 이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예전에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많은 논문을 쓰고 이 연구의 틀을 만든 사람이 이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신 지 한 10여 년 됐는데 지금은 역사학계 내에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3.1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쭉 했는데 3.1운동에 대한 사료가 있었어요. 사료가. 천도교에서 있었던 사람의 사료와 이제 일기를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료를 잃어버렸다라고 한 겁니다. 그 사료를 보고 논문을 쓴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한 결과 그 일기가 조작이다. 사료를 조작을 해서 논문을 썼던 것이 밝혀집니다. 밝혀져서 지금은 이제 역사학계 내에서 아예 역사학자가 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사료 조작. 사료를 왜곡되게 이해를 하고 사료를 잘못 보거나 아니면은 앞에서 했던 그 고등경찰 요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것만 이렇게 빼다 쓰거나 이런 건 능력이 없는 거지. 용기가 없는 거고 능력이 없는 것이지 그게 역사학계로 자격이 없는 건 아닌데요. 그 사료 자체를 자기가 조작을 하는 건 그것은 이제 역사학자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은 거의 이제 역사학계에 대해서는 무시를 당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60만세 운동고라고 하는 60 독립만세 운동고라고 하는 논문을 써서 그 인식이 지금도 여전히 다양한 변주로
영향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계열이 계획을 했다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시할 수는 이미 64년에 조지훈 선생이 저렇게 쓰고 났으니 없어. 그러니까 이걸 딱 나눕니다. 저렇게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 그걸 사회주의 계열, 조선공산당 계열의 운동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않고 노공계, 노동조합, 공장의 노동조합의 노공계라고 이름으로 장명을 하고,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 노공계, 그리고 학생 계열을 사직동 계열과 통동계가 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의 노공 계획은 사전에 발각돼서 실패하고, 60만 세 운동은 전문학교 학생 중심, 연희 전문 중심의 사직동계. 그 이제 지금 연세대학교가 사직동에서 넘어가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직동계, 그리고 고등보통학교, 중앙고등보통학교와 그다음에 이제 보성고등보통학교를 중심으로 한 그런 고보생이 중심이 되었던 통동계에 의해서 계획되고 주도된 학생운동이었다. 앞에서 조지훈이 했었던 계획과 실천 이 단계를 나눴던 것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하면서 노공계라고 장명을 하고, 그다음에 사직동계, 통동계라고 장명을 하면서 이것이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은 실패를 하고 학생 운동은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것이 그 이후에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주도체는 공산주의 계통의 어떤 구성 요소와는 하등 관계없이 민족운동에 헌신한 애국학생들의 분산된 조직대로 제약된 연락을 간직한 채 시가지로 확대하여 격앙된 시민의 호응과 참여를 호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이 60년대, 50년대, 60년대 60만 세 운동을 학생운동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민족운동에 헌신하는 애국 학생들의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각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한국 독립운동사 68년에는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대로 반영이 돼서 정부 기관에서 만든 책에서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생운동의 범주에서 60만 세 운동을 조명을 합니다. 정세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학생운동과 60만 세 운동. 그래서 60운동은 민족 전체의 의사를 학생의 힘으로 집약하여 대변한 학생 주도의 민족운동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그 이후 70년대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60만 세 운동을 학생운동이라고 좀 이렇게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아이러니하게도 독립운동을 연구하고 독립운동을 이렇게 밝혀내기 위해서 하는 연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 공산주의 운동, 즉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라고 하는 책이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미국과 한국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책들은 기본적으로 반공이라고 하는 그 이념 속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공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운동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 운동,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 운동이 어땠다 얘기를 꺼내는 순간 잡혀가는 시대에 공산주의 운동을 할 수 있던 사람은 저 사람은 절대 공산주의자 또는 영공주의자가 아닌 철저한 반공주의자야 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 교수, 그래서 서대수,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가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철저한 반공주의자.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험부터 찾아가기 위해서 한국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쓰고 이정식이라고 하는 분, 하와이 대학에서 자기 스승인 스칼라피노와 함께
한국 공산주의 역시 북한이라고 한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북한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저렇게 60년대 70년대에 한국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연구가 있는 동안 한국에서도 역시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라고 하는 연구서가 나옵니다. 1967년에 1권이 나오고 69년에 2권이 나오는데 한국에서 저걸 쓸 수 있는 건 왜냐? 김준엽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김준엽이기 때문에 김준엽 학도병으로 일본군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탈출을 해서 임시정부에 가담을 하고 임시정부에 가담을 해서 국내 진공작전에도 들어오고 막 했다가 결국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나는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대만에 남아서 공부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되고 그리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스스로가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에 그리고 임시정부와 그렇게 함께한 철저한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김창순이라고 하는 분은 북에서 쫓겨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쫓겨서 내려와서 막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김준엽 선생이 아세안 문제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아세안 문제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 아세안 문제연구소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옛날 얘기로 그때 이제 예전에 들은 얘기로 어쩌냐면 김준엽 선생이 그 임시정부에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를 할 때 그때 미국의 OSS 지금의 CIA의 전신입니다. OSS 부대와 함께 그것을 했어요. 그 OSS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그 해체되고 이렇게 하면서 CIA로 발전을 했는데 혹시라도 막 그 공간 속에서 60년대 70년대 공간 속에서 뭐 공산주의자라든가 아니면 영공주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런 책을 쓰면은 그 큰일 나는 상황 속에서 쓸 수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서들은 기본적으로는 반공주의적인 인식입니다. 반공주의. 그런데 그래서 반공주의지만 그래도 어쨌든 조선공산당의 역사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조선공산당의 역사를 서술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반드시 60만 세 운동을 다뤄야 하는 겁니다. 조선공산당이 했던 일들 해보니까 그냥 60만 세 운동의 조선공산당의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공주의적 관점의 역사서가 60만 세 운동에서 공산주의의 역할을 밝혀냈다라고 하는 이제 아이러니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서대숙의 뭐 이렇게 그 앞에 쭉 이제 이렇게 뭐 이거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빨간 걸로 써놓은 거 보면은 시위는 계획된 대로 발생하였고 B라는 곳곳에 뿌려졌으며 민중들은 조선공산당의 붉은 깃발 아래 한국의 독립을 외쳤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공산당 만세, 조선공산주의 만세를 부르짖었다. 라고까지 쓰여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자료에서 사료를 보고 썼는지는 안 나왔는데 이런 일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 뿐이지 이게 뭐 조선공산당 만세 이런 것들을 외치지도 않았고 붉은 깃발도 없었습니다. 왜? 그것은 조선공산당이 한 민족통일전선 운동의 일환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부르지 않았는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대숙은 이런 의미 때문에 씁니다. 60만 세 운동을 합니다. 즉 조선공산당이 이것 때문에 2차 당이 망했다. 화요의 중심의 조선공산당이 망했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64건을 쓴 겁니다. 하지만 64건이 그래서 조선공산당이 중심이었던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고려공청, 즉 조선공산당의 자매기업체인 고려공청이 60만 년을 계획하고 지도했다. 이 때문에 당이 붕괴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한계가 있지만 일부 사실의 오류, 뭐 아까 말했던 뭐 조선공산당 만세 이런 건 없었는데 뭐 이런 오류가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60만 세 운동을 사회주의 운동 속에서 바라본 첫 연구라고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뭐 조선공산당 만세, 공산주의 만세가 일어났다는 내용은 이제 믿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정식 스칼로피노의 조선공산당 여기서도 뭐 그럽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자, 조선공산 당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걸 기획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고요. 거기에 이제 천도교가 관련되었다는 내용 역시도 합니다. 근데 아까 서대숙과는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경문의 어디에도 조선공산당이라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고 그 내용도 공산주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국내에서 인쇄된 경문은 단지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반일 구호로 채워졌고 베이징 아까 말했던 그 화화 불꽃사라고 해서 나온 뭐 거기에 그래서만 약간의 이데올리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라고 오히려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평가 역시 이 사건은 미숙한 한국 공산운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었음에도 최초 두 차례의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는 당시에 헌신적이고 유능하며 활동적인 마르크스주의자 지식인들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었지만 지도력은 이제 고갈되어 버렸다. 왜 이걸 썼냐? 60만 세 운동으로 조선공산당의 지도력이 이제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역시 뭐 고려공청이 60만 지도했고 앞에 서대숙의 책에 비하면은 사실의 파 면에서 진일보했고 당시의 경문 내용은 아까 사회과학 대사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뭐 상해 복하고 곡하는 민중에게 격함 창덕궁 주인의 서거에 관하여 제하여 그리고 격고문 이렇게 합니다. 뭐 거사교에게 천도교가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아마 이제 4강째 이 강의 4강째의 60만 세 운동과 천도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텐데 그분은 이제 이 천도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자 중 한 분이십니다. 천도교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셨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연구를 하셨으니까 그분한테 천도교가 직접 관련됐는지 안 됐는지 여쭤보시면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여기에 역할을 그 60만 세 운동의 그 반공주의적 역사에서 아이러니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김준혁, 김창순의 한국 동산주의 운동사입니다. 거기에는 아까 서대숙, 이정식은 그냥 뭐 2차 조선공산당이라고 하는 제목 속에 내용 중에 60만 세 운동이 들어있었다고 하면 여기에는 아예 장 이름이 조선공산당과 60만 세 운동이고 그 장의 절이 60만 세 운동 때의 조선공산당 그리고 조선공산당이 종말 이렇게 참 제목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이제 쭉 서술을 합니다. 뭐라고 이 책에서는 60만 세 운동 자체에 대하여 그 경과나 공간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식민지 해방 운동에서 공산주의자의 임무라는 레닌주의 명제가 우리나라 60만 세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레닌주의적인 명제가 이 운동을 갉아먹은 거다. 근데 그것이 60만 세 운동에 어떻게 투영되었는가 이것을 아주 반공주의적인 시각에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서도 역시 사실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달리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60만 세 운동 때는 강다령 책임 비서시대에 화요회파 조선공산들에 많이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씁니다. 고등경찰 요사를 역시 고등경찰 요사를 인용을 해서 국장 당일의 불호문서 사건도 전적으로 공산당의 지력 획책에 따라 실행되었음이 판명되었다라고 씁니다. 그 김준혁, 김창순의 만세 60만 세 운동 평가를 보면 식민지 민족해방 운동이 곧 계급해방 운동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적 견제에서 볼 때 민족해방 운동자는 곧 계급해방 운동자야 하므로 일제 시대에서 식민지에서 민족 독립 투쟁에서는 민족적 임무와 계급적 임무는 분리될 것이 아니라 통합돼야 하는 것이다. 60만 세 운동에 관여한 공산주의자들의 관점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김준엽, 김장수는 김준엽의 인식이 아니고 김준엽이 바라봤던 그 당시의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민족 해방과 계급 해방은 동일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리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죽었을 때
이 순정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민족 독립을 요구하고 민족 독립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것이 60만 세의 운동에 관여한 공산주의자들의 관점이었다. 그래서 60만 세의 운동은 공산주의자들이 주도를 하고 계획을 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명확하게 합니다. 거의 이 김주혁, 김상순의 공산주의 운동사는 지금 이제 학계에서 자료집으로 쓰입니다. 단지 그냥 책이 아니고 그냥 자료집 수준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 실증적 자료를 많이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60만 세 당일날 그 만세 시위를 아예 거론하지도 않습니다. 애초에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1970년대 말 60년대에서 70년대에 걸쳐서 나온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의 영향, 60만 세 운동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영향은 무엇이냐면, 애초에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운동사를 쓴 사람들이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결국 이 세 권의 한국 공산주의 운동을 통해서 60만 세의 운동의 주체가 조선공산당, 그 중에서도 조선공산당의 자매 단체였던 고려공산 청년회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해방 공간에서 사회과학 대사전이 이미 밝혔습니다. 그것이 60년대, 70년대 복원됐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60만 세 운동을 온전히 학생 운동이다라고 우길 수 없게 됩니다. 적어도 연구 분야에서는.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그 현실 속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학술대를 4번을 개최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학생운동이라고 우길 수 없게 되니까 198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 60만 세 운동이 민족통일전선 운동이다 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것이 80년대 이후에 중심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60만 세 운동이 학생운동, 6월 10일 날 학생들이 시위를 한 운동이지만 전체적으로 그날 당일만을 보지 않고 60만 세 운동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선공산당이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이 중심이 돼서 벌인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관점이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조선공산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조선공산당이 그 얼마나 이 이후 뭐 한국 전쟁을 일으켜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이렇게 했던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책,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라고 하는 책에서 오히려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더 이상 학생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없게 되고 대신 학생까지도 포함한 조선공산당이 중심이 되고 학생들 그리고 천도교 여러 세력들이 연합을 한 민족통일전선 운동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뭐 누가 그렇게 했으니까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지난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60만 세 운동은 이 때문에 기획했던 바와 같은 대규모 전국적 독립운동으로는 되지 못했지만 바로 이 60만 세 운동은 천도교 구파와 제2차 공산당의 사회주의자들이 민족협동전선을 펴서 일으킨 독립운동이었다. 이게 한민족 독립운동사라고 하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써낸 책에 이제 이렇게 기재가 되게 됩니다. 아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왔던 1970년대에 나왔던 한국 독립운동사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거기에는 학생운동이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일으킨 계획은 실패를 했고, 그리고 학생들이 60 당일날 한 학생운동이었다라고 서술했던 것에서 전국적 규모는 되지 못했지만 바로 천도교 구파와 조선공산당의 민족협동전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90년대 가면서 이제 이게 이제 정설이 되어 갑니다. 여전히 학생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항공사가 남긴 사실의 복원을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60만 세 운동을 학생운동으로 바라는 시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리하는 것. 6월 10일 만세 시위를 계획하고 했던 것이 민족협동전선으로서 독립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했던 사회주의자들의 시도. 이것은 실패했고, 뭐 실패 때까지는 얘기를 않더라도 이제 그것은 배경이었을 뿐이고, 60만 세의 10일의 만세 시위는 학생운동이었다라고 하는 서술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서적에는 많은 부분 60만 세 운동이 학생운동 부분에 60만 세 운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90년대에 나온 그 국사편찬에서 한국사에서는 60만 세 운동을 민족협동 전선이라고 했지만 1977년도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독립운동사 60만 세 운동은 그건 학생 독립운동 이 안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60운동을 그 전개면에서 살펴본다면 학생들만이 그들이 준비 조직을 확보하고 가덕투쟁을 실력으로 담당해낸 학생주도의 독립만세 운동이었다 라고 여전히 1970년대까지 남아 있습니다. 83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한국사에도 60만 세 운동을 학생운동의 한 항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학생운동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로써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계획 추진했던 6월 10일의 조선민족 만세 시위운동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성세대의 민족운동과는 별도로 학생 등에 의한 60만 세 시위운동은 일경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도 착착 진행되어 3.1운동에 이어 다시 한번 민족의 저력을 나타냈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80년대 들어서까지도 점차 학계의 연구자들은 민족협동전선, 민족통일전선이라는 것으로 쭉 옮겨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데서 나오는 책들은 이렇게 학생운동의 한 부분으로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민족통일전선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정립되는데 이제 가장 큰 공헌을 했던 것이 60만 세 운동의 성격에 대한 논의를 60만 세 운동 연구. 선생님 그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많이 뭐 박사 그거 별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박사는 굉장히 큰 겁니다. 박사는 그래도 그걸 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사학과를 나왔는데 학부를 다닐 때는 역사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았어요. 석사를 쓰고 나니까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박사를 딱 쓰고 나면 어떻게 되면 나는 이거밖에 모르는구나. 내가 박사를 쓰면서 연구했던 이거밖에 모르는구나.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연구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이렇게 60만 세 운동에서 뭐 어떻게 됐니, 뭐 100년 동안 어떻게 인식을 했니, 이게 누구 운동이니, 막 이렇게 막 얘기를 이렇게 막 앞에 나서 아는 척 이렇게 떠들지만 60만 세 운동에서 우리나라에 제일 잘하는 사람은 이 장석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60만 세 운동 연구라는 것으로 박사 논문을 썼으니까요. 박사 논문을 써서 그래서 이게 이제 60만 세 운동이라고 성격과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그때까지 그 95년에 쓴 겁니다. 95년에 쓴 것으로 일단 딱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1910년에 그 독립기념관에 가면은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60권짜리 이제 독립운동 대기라고 하는 책을 60권짜리를 내게 되는데 이 박사 논문을 이제 수정을 해서 거기에 60만 세 운동이라고 하는 책으로 한 권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60만 세 운동을 거기에서 민족통일전선 운동이다라고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60만 세 운동은 3.1운동의 경험 위에서 일어난 것이었지만 운동의 주체와 이념적 측면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연대함으로써 통일전선을 이룩해 갔던 것이다. 이는 민족혁명에 대한 이론적 발전을 뜻하는 것이다. 국제적 정세와 그다음에 일제가 했던 10년간의 탄압 이런 것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분노를 느낀 조선 민중들이 만세 시위를 벌였던 것이 3.1운동이라고 한다면 60만세 운동은 그것과는 달리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연대를 해서 계획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3.1운동과 차별점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60만세 운동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으로 정립이 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95년에 박사 논문을 쓰고 그 책을 2009년에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라고 하는 책의 40권에서 이제 60만세 운동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명을 합니다. 그것뿐 아니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이 이제 민주화되고 민주주의가 예전처럼 반공주의적 시각에서 조선공산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식민지 시기의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운동의 일환이다. 그걸 넘어서서 식민지 시대의 독립운동을 가장 치열하게 했던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들이었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진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쭉 연구를 계속해 오면서 이 일제와 사회주의 운동 연구자들도 60만세 운동을 민족통일전선 운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이제 거듭 피력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60만세 운동을 그 장석흥이라고 하는 분이 썼다고 하면 그 똑같은 그 60권짜리 책에서 43권에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 43권에 조선공산당 성립활동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이준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나중에 독립기념관장을 하고 독립기념관장 하셨던 분이죠. 외할아버지가 외조부가 이청천 장군 광복군 총사령관이었죠. 예? 지청천이 예, 맞는데 이제 지청천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이청천이라고 보면 이렇게 합니다. 정확하게는 지청천이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60만세 운동과 민족통일전선 운동으로 적극적으로 이어지는 시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라고 하는 조선공산당 성립 활동이라는 부분에서 이 60만세 운동이 통일전선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또 이런 일제 아까 말했던 일제 사회주의 운동사를 연구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사회주의 운동이 그 예전 반공주의적 시각에서 봤던 그 김주혁, 김창순의 그 시각을 넘어서서 일제 식민지 시기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운동의 가장 큰 부분이었고 독립운동으로 바라봐야 한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서 연구 성과를 가장 많이 낸 임경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 좋아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독립운동가 열전이라고 하는 재작년에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사람인데 맞아 이강 강사 이강 강사입니다. 거기 역시 이제 조선공산당의 성립과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씁니다. 60만세 운동에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조선공산당 단독이 아니라 천도교와 함께 공동으로 이 운동을 이끌었다는 점이다. 현장에 살포된 경문의 작성자 명의는 대한독립당이었다. 조선공산당은 60만세 운동의 의의를 민족적 통일전선을 작성할 제1보를 내딛는 데 두었다고 스스로 천명했다. 라고 해서 민족통일전선 60만세 운동이 계획 단계 조선공산당이 하고 실행 단계에서 학생운동이었던 이런 분리가 아니고 그 통으로 봐서 그것이 민족통일전선 운동이었다. 그리고 민족통일전선 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조선공산당이었다. 근데 조선공산당이 공산당 운동의 중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공산당 운동이 결국 식민지가 된 조국을 해방시키는데 해방의 첫걸음은 독립이기 때문에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 독립을 염원하는 다른 세력과 제세력들과 연대를 해서 하는 통일전선. 그랬을 때 당시에 1926년 당시에 그러한 조선공산당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연대해야 할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세력은 누구였을까? 바로 천도교. 그리고 천도교도 이 당시 손병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구파와 신파로 이렇게 나눴던 그런 속에서 천도교 구파, 여전히 혁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됐던 천도교 구파와 연대하려고 했던, 그래서 민족적 통일전선을 구축하려고 했던,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지점이 지금 현재 우리 역사연구의 60만 세 운동을 바라보는 역사연구가 와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맺은 말에서 이렇게 그 방향과 과제를 볼 텐데요. 쭉 그 장석흥의 박사 논문을 쓰고 났는데 장석흥의 박사 논문을 써버렸는데 60만 세 운동을 써버렸는데 60만 세 운동에 대해서 뭘 연구를 더해? 박사 논문이 나왔는데 한동안 안 되다가 그래도 이제 부분 이제 그래서 다양한 주제, 다양한 시각을 통한 연구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통으로 바라보는 민족통일전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넘어서서 그래서 더군다나 100주년이 다가오니까 100주년을 맞이해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새로운 연구들이 많이 이제 속속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운동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사료, 검찰, 검사, 법원에 있는 사료들이 60만 세 운동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제 조선공산당이 썼던 혁명적 동방이라고 하는 신문 속에서는 이 60만 세운동이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가? 뭐 이런, 그리고 더군다나 또 학생운동이 했던 경성의 시위의 그 경성의 공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다양한 부분의 연구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와 내년에는 이제 더 많은 연구들이 나올 겁니다. 왜? 올해 4개나 학술대가 열렸으니까 여기서 했던 그 발표했던 논문들이 이제 연구 논문으로 이제 나올 거라는 거죠. 올해 9월에 한번 나올 것이고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거쳐서 이렇게 연구 쭉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60만 세 운동의 연구 영역의 확장을 위해서 매우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마지막으로 좋은 일이긴 하지만 연구에서는 극복되었지만 현실에서는 극복되지 않는 관점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학생운동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있습니다. 2025년 작년에 나왔던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학생들의 만세운동이라는 기존의 역사에 근거하여 통동계의 참여를 대표하는 중앙고등학교 교정의 동아일보사와 함께 1984년 학생연합비를 제박하고 기념식을 주관하는 등 중앙고등학교의 적극적인 관심에 비할 때 연희 전문 사직동계 연희 전문 학생의 참여는 연세대학교 내에조차 거의 잊혀졌으며 관련 연구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연희 전문학교 학생들의 60만 세 운동을 밝혀서 막 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60만 세 운동이 그 연희 전문학교 학생들이 어떤 조직적 연관을 가지고 어떤 그냥 연희 전문 학생들이 가서 학생 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뒤에 보면 앞에 조선과학연구회라고 하는 학생과학연구회라고 하는 조직들 속에서 여기 그 고려공산 청년회와 연계를 맺고 그런 것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연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야 연희 전문 학생들도 시위에 많이 참가했어. 예전 중앙고등학교 학생들만 그렇게 많이 한 거 아니야? 연희 전문 학생도 많이 했어.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왜 이걸 학생운동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운동으로. 그리고 1983년에만 기념식 제반했던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60만 세 운동 기념식을 중앙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
예전에 일단 그 학술계에서는 아까 이현희가 했다는 노공계, 사직동계, 통동계 그게 역사적 용어가 아닙니다. 1926년 60만 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 자기들이 우리가 노공계야, 우리가 통동계야, 사직동계야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1969년에 이현희가 그렇게 장명을 했고 지금도 우리 조상은 통동계야.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기념 60만 세 운동 기념사업회의 주축입니다. 그러니까 60만 세 운동 기념 사업 그리고 60만 세 올해 100주년 이제 내려와서 천도교에서 하긴 했었는데 올해는 천도교에서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중앙고등학교 교정에서 중앙고등학교에서 통동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중앙고등학교에서 기념식을 하고 그러면은 그 기념식을 하는 것 속에서는 일단 장소부터가 그렇잖아요. 중앙고등학교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학생운동으로 되는 겁니다. 여전히 그런 것이 남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 현실 속에서 학술대가 4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독립기념관에 가면은 독립운동사 연구소라는 거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사 연구소가 60만 세 운동, 독립운동의 큰 하나의 햇불인 60만 세 운동을 통해 그 100주년을 맞이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으니 학술대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독립기념관에서 학술대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60만 세 운동 기념사업회. 아까 말했죠. 기본적으로 60만 세 운동이 학생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를 하고요. 그리고 이 60만 세 운동을 주도하고 주최를 했던 조선공산당 내에서 그 역할을 맡았었던 권오설이라고 하는 사람. 권오설은 60만 세 사건으로 체포되어서 감옥 안에서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그 권오설과 그 동생 권오상도 역시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권오설 권오상 기념사업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권오설이 가장 60만 세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즉 60만 세 운동이 사회주의자들이 주도를 해서 했던 운동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룹에서 학술대회를 또 한 번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도교에서 학술대회를 마지막으로 했던 겁니다. 이게 진짜 통일전선이었다라고 하는 인식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 학생운동 그다음에 사회주의운동 그 천도교 같이 모여가지고 통일전선 쪽으로 해야죠. 그리고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가장 대표하는 기관이 한국 독립기념관이니 독립기념관에서 크게 주최를 하고 이들이 다 모여서 크게 한번 페스티벌로 했어야 오르나 여전히 그런 인식들이 현실 속에서는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4번이나 개최가 되고 그렇게 된 데에는 저 또한 책임이 없지는 않다라고 해서 뭐 사실은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려야만 합니다만 이렇게 학생운동으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통일전선 운동이다, 민족통일전선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민족통일전선 운동 속에서도 역시 현실에서는 학생운동이 중심이 되는 이런 시각이 문제의식이 타당할까? 그렇다고 그러면 60만 세 운동은 오로지 조선공산당이 중심이 되어서 사회주의자들이 주도를 했던 그런 운동이 맞냐? 그것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막대구 분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학생운동이었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막대기가 통일전선으로 가운데로 쓰려면 야 막대기를 가운데로 세워야 돼. 이렇게 하면 자꾸 넘어집니다. 가운데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걸 반대쪽으로 한참 더 기울여지는 그래야 튕겨서 올라가서 가운데로 설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생 운동이 아니야. 그건 사회주의 운동,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회주의자들이 조선공산당이 그리고 고려공산체연회가 했었던 중심이 돼서 했었던 운동이야. 라고 해주고 아니야 그래도 학생 운동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도 학생 운동으로 해서 성격이 있어. 이런 사람들과 연구를 통해서 논쟁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점차 가운데로 진정 60만 세 운동이 어떤 운동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체가 누구냐? 60만 세 운동의 주체가 누구냐? 통일전선이라고 하는데 통일전선이 전부 다 모여 가지고 각자가 모여갖고 막 하는 게 아닐 거지 않습니까? 통일전선 운동을 하려고 누가 통일전선을 하려고 했느냐? 누가 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모이라고 하는 걸 그냥 허공에 대고 다 모여 하지는 않았고 모일 사람들 나는 쟤랑 할래 나는 얘랑 할래 이렇게 그것을 했던 사람의 했던 주체 그 주체가 누구였느냐 그리고 그럼 주체가 있으면 통일전선의 대상이 있는 것이죠. 대상이 누구였느냐 라고 한다면 주체는 조선공산당이었고 그 대상은 천도교, 그중에서 천도교 구파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60만 세 운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가 누구였던가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성격을 찾아내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그런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다음 주 2강, 3강, 4강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저는 이제 연구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실제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얘기들을 이 다음 강좌에서 교수님들이 해 주실 텐데요. 아마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 본인들은 그것이 막대 구부리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막대 구부리기라고 하는 좀 더 그렇게 주체가 누구고 그 주체를 중심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강의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 계속해서 들으시면 이게 100주년 뭐 해야 되는데 뭐 강의가 지금 뭐야? 라고 생각하실 오늘과는 다르게 오늘 채워지지 못한 부분을 다다음 주에 훨씬 더 많이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뭐 재미없는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자리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